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세법 강의하고 있는 신일지라고 합니다. 이름 좀 특이하죠? 어릴 때는 뭐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별명을 일찜이라고 부르죠. 일찜에. 네, 일찜이라고 불렀습니다. 고2 되니까 갑자기 별명이 바뀌면서 아지매라고 부르더라고. 일찜애가 아지매로 고3 되니까 나이 들었다고 할매라고 친구는 대부분 할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한일자에 갈짓자 쓰고 있습니다. 한 길로 가라고 한일자에 갈짓자 쓰고 있습니다. 한자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부동산 세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법 이래 말하면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소득세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이렇게 하고 있죠.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취득한 걸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가지고 있는 동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보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이런 내용들 가지고 시험에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문항수는 16문제 나옵니다. 16개. 다른 과목은 뭐 40문제 이렇게 하는데 세법은 다 16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항수 굉장히 적죠. 과거에는 공시, 지적이 20문제, 세법이 20문제 딱 절반 냈는데 지금은 세법 문항을 좀 줄이고 지적을 좀 높이고 하면서 지금은 16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6문제 의미가 뭐죠? 문항수가 16개란 말은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세법 문제가 40문항쯤 되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할 확률이 있지만 한정된 범위 안에서 16개 낸다면 그 세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거, 이해해야 될 거 이런 정도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취득세 문제가 한 3개, 등록면허가 한두 개, 재산세가 3개, 종부세 한두 개, 소득세 문제가 한 5개 이렇게 내고 있는 편들입니다.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이 있게 이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1월, 2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처음 딱 초등학교 들어온 애들한테 탄젠트, 코사인, 루트 씌우고 로그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애들 뒤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1 더하기는 얼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제 조금 더 가면서 인수분해도 하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래 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깊이 가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 2월 달은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도록 그런 식으로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3쪽 보니까 조세의 개념과 분류 나오죠. 세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금의 대충적인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내용을 봅니다. 1번 조세의 개념 나오는데 얘는 시험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은 내용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는 마시고 세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만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니까 E라고 해서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이래 시작하죠. 세금은 반드시 국가 지자체가 징수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에 하는 것 이건 세금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잘못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이런 거 전기세라든지 전기세다, 전화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 아직도 신문에도 보면은 전기세가 오른다는 둥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 잘못된 거거든. 전기는 어디서 하는 거죠? 국가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거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도 통신공사, KT 등에서 하는 거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야. 전화는 세금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세금은 국가지자체가 하는 것을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보면은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 없다. 즉 비보상성 무대가성입니다. 대가 없는 게 세금입니다. 내가 이 돈 낼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뭐 해줄 거냐? 이런 대가가 없습니다. 근데 전기는 뭐다? 전기를 사용한 대가로 내는 게 세금이라고 또 말하면 안 돼. 전기 요금이라고 하면 요금, 전화 요금. 거기다 수도는 있죠. 수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합니다. 지자체가. 하지만 수도는 상수도를 이용한 대가, 하수도를 이용한 대가로 내는 거지 아무런 대가 없이 내는 게 아니거든. 그럼 수도 요금이라고 말하는 거지 수도세 이래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금은 국가 지자체가 반대급부 없이 받는 이런 겁니다. 근데 왜 받는가 하니까 첫째 줄에 필요한 경비,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국가 지자체에 필요한 재정적인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 이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보통 국고적 목적에서 나라의 곳간을 채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는 뭐 소득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자원의 효율적 배분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징수합니다.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 거부 없이 납세 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납세 의무자인 개인 법인으로부터 즉 모든 국민들에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우리 헌법 38조 머리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TV 안 나오는데 과거에 최불암 씨 나오던 국민나라 뭐 좋은 법무가에서 38기동대 이런 거 있어서 세금 내지 않은 집 찾아가는 거 38기동대가 바로 헌법 38조에서 나온 겁니다. 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거. 그게 헌법 38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 왜? 왜 법이 정한다? 법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법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즉 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겠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동의하에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하면은 과세권자의 과세권 남용이 생기고 국민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은 반드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 어떤 세금을 받을까? 얼마의 세금을 받을까?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 세금의 종류, 조세의 세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금을 받을 건지 몇 프로를 적용할 건지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 우리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정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세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 세금을 원래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그렇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금전 대신 물건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물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세금의 원칙은 일시불 납부지만 예외적으로 한꺼번에 낼 수 없는 경우는 분납,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물납을 사용하는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납을 사용하는 세금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분납하고 어떻게 물납하는지 그런 내용은 시험을 할 겁니다. 보통 우리 상식선에서 물납, 물건 납부한다 한번 봐요. 자, 물납하겠다고 상속을 받아봐요.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건물 받아서 50억짜리 건물 하나, 그다음 집을 한 5억짜리 집 하나 받고 토지 한 6억짜리 받고, 근데 문제는 현금은 2억밖에 못 받았어. 상속세를 계산하니까 상속세가 뭐 12억 나왔다. 상속받은 현금은 2억밖에 없는데 금전 납부하라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자기가 받은 첫째 1순위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낼 수 있다. 2순위 부동산 없으면 유가증권 낼 수 있고 등등등 이런 게 이제 물납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가면 시험에 가끔 물납을 사용하는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물납하는지 절차 이런 내용 묻기도 합니다. 지금 요 내용들은 그냥 차이미 삼아서 내용 보시면 될 거고 전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뒷장 쭉 나오고 있죠. 4조까지도 국가 등에 필요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다.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부과된다. 뭐 반대급부가 없다. 강제적으로 징수가 된다.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부는 분할 납부, 물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은 얘들은 시험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제일 중요한 말이고 그다음 뒷장 넘겨서 조세의 분류. 세금을 분류할 때는 첫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과세 주체가 누구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방금 앞이었듯이 국가 지자체가 시작합니다. 이게 세금을 과세하는 주체가 됩니다. 국가가 주체가 되는 세금을 당연히 국세라고 이야기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세금을 당연히 지방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것을 국세,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지방세.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우리 국세는 현행 국세는 13개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11개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까지를 포함하면 내국세가 13개, 관세가 1개. 현재 대한민국 세금은 25개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개 세금 가운데 국세 가운데 시험에 나오는 국세는 딱 2개밖에 없어. 뭐?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득세. 소득세 가운데 시험에 내용 나온 것은 양도소득, 임대를 통한 사업소득 딱 2가지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과 임대소득. 원래는 임대소득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별도의 소득 규정이 있었는데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서 지금은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소득세, 요게 몇 문제 나온다고? 요게 최저선의 문제가 한 5문제, 많이 나오면 7문제, 보통은 한 6개 정도 이렇게 내는 편들입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뭐 웬만하면 종부세 이렇게 말해도 다 알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얘가 한 문제 나오거나 또는 2문제 나오거나 이렇게 합니다. 한 문제나 2문제. 자, 원래 개정된 내용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다 개정됐더라고. 막 국세기본법이라든지 뭐 취득세를 봐도 개정된 게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한두 개 빼고는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고 소득세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많은 개정된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세율도 바뀌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바뀌고 거기에다가 뭐 공제하는 대상도 바뀌고 임대주택 규정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면 종합부동산세 문제는 쉬울까 어려울까? 원래 종합부동산세 문제 쉽게 나오겠습니까? 어렵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쉽게 나와. 왜? 개정된 게 너무 많거든. 개정된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꾸려도 2문제를 낼 만큼 내용이 있어. 그렇다면 기존의 내용보다는 정책적으로 부동산 주택에 관련된 사항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개정했는데 개정된 내용을 완전히 쌩까버리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확률보다는 중요 사항이 개정되면 그에 연도나 타업료는 반드시 언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정된 내용만 제대로 쳐다봐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고, 자, 시험에 내용 나오는 이 2개밖에 없고 대신 시험에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부동산 관련 중요 국세가 무엇이냐니까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임대, 부동산의 매입과 매출, 취득하고 팔 때, 또 상속 증여세, 얘들도 과거에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 한 문제 내고 상속세 한 문제 내고 증여세 한 문제 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험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고 제외되기 때문에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법인세 이런 것도 있지만 요 정도 선이 부동산에 관련된 대표적인 국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서 다음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서 당신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줄 알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5회 시험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후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그러므로 지금 내용은 적고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 아니고 그냥 대표적인 부동산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고, 지방세. 지방세 가운데도 시험에 내용 나오는 세금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취득세, 그러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그 다음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등록할 때 또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내용을 인가받고 허가받고 면허받을 때 이렇게 내는 세금을 등록면허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록면허세가 한 문제, 최대 나오면 2문제, 재산세가 3문제, 재산세는 최근 6년 동안 매년 딱 3문제씩 내고 있는 편들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근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죠. 지방자치단체도 다시 2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자체도 광역지자체도 있고 기초지자체도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체된 세금도 있고 시군, 구가 주체된 세금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방세 할 때 과세 주체가 정확히 누구일까? 지방세를 물을 때는 딱 요 3가지 세금을 알면 됩니다. 취득세는 순수한 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체가 되는 세금입니다. 특광도의 세금, 취득세는 서울시의 세금이지 강남구의 세금 이런 게 아닙니다. 경상남도의 세금이지 진주시의 세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대신 재산세는 시군구의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기초지자체 세금입니다.
그럼 요 놈은 특광도, 광역지자체, 그럼 마지막 비우는 재산세는 시군구, 기초자체, 등록면허세는 왜 안 하냐고? 등록면허세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체가 섞여 있습니다. 요 놈은 도 및 구의 세금이야. 도 그리고 구, 도 및 구의 세금입니다. 광역지자체인 도는 맞지만 무엇은 아니다? 특별시, 광역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고 기초지자체인 구는 맞지만 시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등록면허세는 경기도의 세금은 맞아. 경기도의 세금이지 수원시의 세금 이런 거 아닙니다. 대신 특별시, 광역시는 상관이 없어. 부산광역시 세금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동네 구의 세금입니다. 이런 것처럼 도 및 구가 함께 있다 보니까 이런 또 특징적이거든. 그 우리 27회 시험 때 이렇게 냈습니다. 다음 지방세 가운데서 특별시의 세금에 해당될 수 없는 걸 찾아보라고. 특별시의 세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정답 등록면허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요거 말고 다른 지문에는 2번 뭐 지방교육세, 3번 지방소득세 쭉 나오지만 당신이 이걸 알고 있는가? 이걸 물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등록면허세를 당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걸 물으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정확히 하시면 돼. 대신 요거 말고 이제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는 앞에 지방자 붙는 건 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자 붙으면서 나오는 세금 뭐 있겠습니까?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건 다 지방에 딱 지방자면 다 지방세고 요거 말고 이제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뭐 주민세 이런 세금들이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시험 지문 나와도 거의 99.99% 뭐 1, 2, 3, 4, 5 찍고 나오면 대부분 다 얘들 가지고 언급하지 당신이 담배 소비세가 뭔지 자동차세가 뭐 어딘지 이런 내용 지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내용의 정확한 제목은 뭐죠? 부동산 관련 조세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관련 조세. 시험 제목 자체가 우리 과목이 그냥 부동산세가 아니라 부동산 관련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이런 것들 정도만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보니까 뭐 나오는 뭐 내국세, 내국세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방세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절대 볼 필요가 없어. 뭐 교재 나오는 점을 레저세가 당신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알고 있느냐고 이런 내용 묻지 않습니다. 레저세가 뭐죠? 레저세가 뭐겠습니까? 우리 7쪽에 지방세 보니까 지방세, 디귿세, 레저세가 있네. 옆에 있다고 그러죠. 이게 과거에 경주 막권세, 경마에 관한 겁니다. 경마. 근데 경마만 했었는데, 요즘은 경마만 있는 건 뭐도 있어? 자전거, 경륜도 있잖아. 그럼 미사리 요트상에 경륜도 있거든. 경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륜, 경정, 뭐 경마 이런 유행하는 부분들입니다. 다 모아서 옛날에 경주 막권세라 했는데 지금은 레저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이런 내용 묻는다고 안 물었잖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딱 칠판에 있는 요 정도까지만 내용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뒷장을 넘겨서 우리 8쪽에 보니까 밑에 도표 나오죠.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계라고 해서 뭐 도의 세금이다. 특별시 광역시 세금이다. 도 안에도 순수 도가 있고 시군이 있고 특별시는 특별시가 있고 자치구가 있고 근데 역시 이야기합니다. 절대 여러분 이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래 보시면 쓸데없는 걸 많이 보시는 이야기거든. 절대 그래 보지 말고 딱 칠판에 있는 이 세금이 광지자체 세금으로 무엇일까 대상이 요 세 가지만 보시고 딱 세 가지 취득, 등록면허, 재산세 딱 세 가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절대 쳐다보지 말 것. 나오면 어떡하냐고?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올 확률보다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 월등히 많거든. 제가 볼 때 그 비올 확률로 치면 요 세 가지 빼고는 나머지 나올 확률은 비올 확률은 내일 비올 확률 1%도 안 됩니다. 비올 확률 0.7% 지켰다. 우산 들고 갑니까 안 들고? 아침에 딱 보고 일기 보니까 오늘 비올 확률 1%랍니다.
우산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비 올 확률이 1% 되셔도 나갈 때 밖에 비 오고 있으면 들고 가는 거지 퍼센티지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정도밖에 안 돼. 100번을 시험 치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 시험에 합격은 있죠. 누구나 다 틀리는 건 나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20만 명이 시험 치는데 그중에 진짜 뭐 한 10명 맞고 다 틀리는 건 나도 틀려도 상관없어. 문제는 웬만한 사람 다 맞추는 건 내가 틀리면 그게 불합격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이 성적대로 끝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진짜 맞춰야 할 것만 제대로 맞춰도 사실 합격합니다. 불합격한 이유는 맞아야 될 문제를 틀리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지 틀려야 될 문제를 틀렸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말고 필요한 정도만 보시면 돼. 지방세 전체 체계도를 보지 말고 오직 요 세 가지 내용들 요놈만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9쪽에 나와 있는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보통세와 목적세. 오늘 10회, 12회 때 마지막이었습니다. 12회 전까지는 딱 3번 정도 나왔었는데 과거에는 다음 조세 가운데 목적세를 찾아보라고 또 다음 목적세 가운데 국세를 찾아보라고 이런 문제 가끔 나왔는데 13회 시험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원래 몇 회 시험이죠? 30회. 30회 시험 치는데 13회부터 단 한 번도 낸 적 없다는 이야기는 13회 때 같으면 언제다? 13회 때 삼국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낸 적이 없어. 이게 역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나 과거에는 가끔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라는 뜻입니다. 세금 가운데는 요 세금은 반드시 이 목적에만 쓰려고 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요새는 절대 다른 목적은 쓰면 안 돼. 하지만 세금을 징수하여 어디에 사용하나 상관없는 것 이런 걸 보통세라고 말하고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려고 징수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세는 25개 세금 가운데서 딱 5개의 세금이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목적세는 목적세지만 국세의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의 목적세가 있습니다. 국세 목적세 딱 3가지 보이죠? 우리 교재에 교교농 딱 3가지 교교농 3가지가 있습니다. 딱 교교농이라고 해서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요 3가지를 국세의 목적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가운데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농어촌 특별세 하나밖에 없어. 목적세는 말 그대로 그 목적에 관한 세금입니다. 그럼 만약 이 목적을 도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목적에 쓰겠다는데 이 목적을 다 도달해버리면 징수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사라집니다. 목적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 옛날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세금 가운데 목적세 가장 대표적인 게 방위세가 있습니다. 방위세. 옛날 방위세가 목적세였거든. 지금 방위세 없습니다. 왜 없지? 옛날에는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을 하는데 일반적인 국방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남북 간의 군비 이길 수가 없어서 방위세라고 하는 별도의 목적세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북 간의 경제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일반 예산에 있는 국방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을 이길 수 있거든. 방위세를 폐지하는 겁니다. 목적세는 그 목적이 도달되면 폐지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목적세가 8개가 있었는데 지금 목적세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특별세 3가지가 있고 지방세, 목적세, 지방세다 보니까 이런 지지 딱 2가지.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래 보세요. 교육세라는 게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교육세 이래 말하면 국세의 목적세고 지방교육세 하면 지방세의 목적세. 교육세가 다 목적세라는 뜻입니다. 교육세가 왜 목적세가 될까요? 교육세가. 교육의 효과는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교육은 지금 돈을 투자했다고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투자하면 언제쯤 효과가 드러나겠습니까? 교육에 투자했다. 언제쯤 효과가 드러날까? 그 나온 말 있잖아.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정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1년을 보고 살려면 농사를 짓고 10년을 보고 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보고 살려면 교육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나온 말이 교육은 100년지 태계야 이제. 그럼 그만큼 교육의 효과는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 임기는 5년밖에 안 되잖아. 미국 같은 경우 중임을 해도 8년밖에 안 돼. 그렇다면 내 임기 중에 돈을 투자해도 내 임기 중에 교육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런 효과 드러나는 그런 교육에 집중 투자하지 않거든.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낸 쪽으로 돈을 투자하지. 그럼 교육의 순위는 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 딱 정해놓고 이 돈은 반드시 이 목적에만 쓴다. 이렇게만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 그런 성격 때문에 모두 교육색은 목적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나온다면 뭐 어떤 성격이냐 이런 내용보다도 국세 목적세 무엇이 있는지, 지방세 목적시 무엇이 있는지 다 고정도밖에 내지 않을 거니까 교교농 지지 뭐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됩니다. 3번 나오는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요거는 1회부터 29회까지 단 한 번도 시험 낸 적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보지 마시고 마지막 시험 치기 직전에 혹시나 참고 삼아서 뭐 지문 하나 정도 내어서 설명은 하기는 한번 할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뭐 평상시에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뒷장 4번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요건 잠시 후에 5번부터 하고 난 뒤에 보겠습니다. 왜? 4번과 6번이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볼 거고 5번 과세 물건의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자 이렇게 해서 물세와 인세 이러면 나오죠. 물세, 인세. 자, 물세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과세하는 물건, 과세는 대상만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을 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세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서 부과하는 세금을 인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 인세겠습니까? 물세겠습니까? 소득세는 당연히 인세라고 그러죠. 만약 소득세가 물세라고 쳐봅시다. 소득세가 물세면 소득세의 과세의 대상은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 금액만을 보고 세금 부과하면 갑이 혼인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어른 모시고 사는지, 불이웃돕게 하는지, 병원 자주 가는지 아무 관계없이 소득 금액만을 보고 세금 부과하면 똑같은 소득 금액은 똑같은 소득세 나와야 돼. 물세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는 동일한 대상은 동일한 세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인세거든. 똑같은 회사에서 연봉 받아도 그 사람이 혼인했는가 아닌가 등에 따라 인적사항을 다 고려해가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거든. 그 인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성격이 세금이 물세와 인세. 그럼 뭐 앞으로 보실 때 이러면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모두 물세입니다. 자, 시험에 출제가 되는 지방세는 모두 물세야. 그 대신 또 시험에 나오는 국세는 모두 인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봅시다. 지방세는 물세, 국세는 인세 이래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험 치고 난 뒤에 조금 더 깊이 하실 때는 물론 국세 가운데서 부가가치세 같은 건 물세고 이렇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는 그 예외 묻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죠? 세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세법에 관한 우리 부동산 세법 시험 치려고 합니다. 그럼 시험 치면 시험에 맞는 내용만 보시면 돼. 더 깊은 내용은 시험 치고 난 뒤에 합격하고 난 뒤에 연구 더 하시든지. 그럼 요거 지방세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딱 나오면 지방세는 물세거든. 그래서 납세지가 어디입니까? 물으면 물건 따라가야 됩니다.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는 겁니다.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 취득세, 취득한 물건 소재지 이래 가야 됩니다. 요거 23회 시험 때 다음 취득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그때 정답이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물건 소지가 해야 돼.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한다. 부동산 소재지. 재산세, 재산 소재지 이래 가야 됩니다. 근데 국세가 되잖아. 국세는 인세거든. 그렇죠? 인세가 되면 국세가 여러분 시험 나오면 납세지가 어딘가 이래 물으면 그 사람의 주소지입니다. 그 사람의 주소지.
이렇게 따라가지 물건 소재지 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어디 내냐고? 양도자의 주소지다가 내는 거지 양도 재산 소재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 재산 소재지 이렇게 냈던 게 24의 문제야. 틀렸다. 정답. 17회 때 종합부동산세 물으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고 또 틀렸다. 정답. 부동산 소재지가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이래 가야 돼. 이름이 지방세는 물세니까 납세지도 물건 소재지. 국세는 인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해갑니다. 또한 우리 물세를 봐요. 갑은 현재 갑은 주택을 3개 가지고 있어. 갑의 주택이 3개 있습니다. 재산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재산세를. 근데 지방세는 지방세, 재산세거든. 지방세는 물세거든. 납세 의무자 인적사항을 안 봅니다. 인적사항 누구의 집인가 인적사항을 안 봐요. 물건만 쳐다보거든. 그럼 합쳐서 세금 받겠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왜? 누구 건지도 모르면서 합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세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취득해도 취득세 하나하나 따로따로 부과하는 거지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등기 등록해도 등록면서 따로따로 부과합니다. 집을 수백 개를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는 하나하나 주택별로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주택가액을 합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7회 시험 때 재산세 문제 나오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틀렸다. 정답. 틀립니다. 그럼 안 돼. 물세는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한다고. 근데 인세가 되잖아. 인세가 되면 인적사항을 봅니다. 방금 봐. 앞에 갑이 집 3개 있다고. 종합부동산세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갑의 집인데? 이것도 갑의 집인데? 이것도 갑의 집인데? 같은 사람 집이네? 합산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소득세? 갑의 소득인데? 갑이 근로소득이 있네? 근데 집에 가니까 치킨도 하고 있는데 사업소득도 있네? 합산해야지. 그 1년 동안 생긴 소득을 합산해서 뭐 하죠?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식으로 합산합니다. 이거는 합산과세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 그 사람의 재산 합산과세 하는 겁니다. 합산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 개인별 합산입니다. 개인별 합산이지 부부 합산, 세대 합산, 가구 합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두 세금이 개인별 과세입니다. 부부재산 뭐라고 하죠? 우리 부부재산은 별산재라고 합니다. 별산재, 별개 재산입니다. 부부소득도 별개의 소득입니다. 부부소득이라고 합산하여 과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에 헌법재판소 올라갔거든. 옛날에 부부소득 합산과세했습니다. 합쳐 세금 받았기 때문에 그 의료보험증도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어도 의료보험증 집에 한 개만 있으면 돼. 지금은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으면 의료보험증 따로따로 나오잖아. 그렇죠? 왜? 부부 합산과세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소득세는 누진세거든. 기본이.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따로 높아집니다. 근데 처자가 소득이 있다. 혼인하지 않은 처자가 혼인하지 않은 총각이 소득이 있다. 따로따로 세금 받거든. 근데 혼인하니까 합산 들어가거든. 합산하면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따로 높아지거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돼. 여기서 헌법 소원 들어갔습니다. 아니 혼인한 사람이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뭐 잘못된 걸 하느냐고 이게 평등권 위반 아니냐고 그런 판결이 딱 내면서 맞다고 평등권 위반이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모두 개인주의과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도 그때부터 갈라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험 칠 때 부부소득의 부부재산의 합산과세라면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 방금 말했지만 시험에 취득세가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있고 국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정도는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0쪽에 나오는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이런 거 과세 표준 자 곱하기 세율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여 구한 것을 우리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세액.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과세 표준이 무엇인가? 흔히 과표라고. 과표. 과세 표준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 세액 산출의 기초, 이걸 과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세 표준이 무엇을 바탕으로 세액 산출할 거냐는 거죠. 세액 산출할 때 대부분의 세금들은 금액과 가액, 금액이나 가액을 가지고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지금 금액이나 가액을 가지고 과세 표준이 표시가 되는 세금, 이런 것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 종가세라고 해서 따를 종자를 써서 가액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한다고 종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액이나 가액에 따라서 세액이 산출된다고 종가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그 물건의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 산출합니다. 등록면허세, 전세권 설정 등기 한다. 전세 금액에 곱하기 세율. 재산세, 재산가액에 곱하기 세율.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가액에. 소득세, 소득금액에. 이렇게 대부분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부 세금들은 금액과 가액이 아닌 수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용적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이런 조세들도 있습니다. 이런 조세, 이걸 우리 종량세라고 하면 종량세. 수량 등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다고 이걸 종량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량,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종량이란 말. 쓰레기 총량제, 쓰레기 총량제.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 양만큼 봉투를 사야 되거든. 그 양에 따라서 자기가 지출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 조세 가운데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금 가운데 종량세를 사용하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하나밖에 없어. 오직 등록면허세.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험 칠 때 종량세를 쓰고 이런 말 나오면 등록면허세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하면 꽤 많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인지세도 종량세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는 등록세밖에 없거든. 기본 상식으로 봅시다. 내가 전세권 설정 등기 하면은 전세 금액을 바탕으로 등록면허세 받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씁니다. 근데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말소 등기할 때는 얼마짜리를 말소하든 한 건을 지울 때마다 6,000원 받습니다. 한 건 지울 때마다. 1,000만 원짜리 저당권을 지워도 6,000원. 1억짜리 전세권 지워도 6,000원. 1억 1천억짜리를 지워도 6,000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아니더랍니다. 선생님, 이론과 실무는 틀린답니다. 왜요 하니까 자기가 은행에 대출, 담보대출하고 2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가 다음에 돈 갚고 지우려고 딱 가니까 5만 원인가 달라 하더랍니다. 5만 원쯤. 실제 그만큼 듭니다. 5만 원쯤 들어. 문제는 5만 원 가운데서 세금은 지울 때 6천 원. 6천 원에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1,200원. 인지대 400원. 끝. 6천 원에다가 1,200원에다가 하니까 7,200원, 7,600원, 7,600원 끝입니다. 그럼 나머지 5만 원 가운데 42,400원 뭐냐고?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왜? 말소 등기 하려면 가가지고 말소 등기 신청하고 지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수수료가 이제 4만 몇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가시가 지울 때 있죠. 은행부터 확인 받고 가면 됩니다. 다 갚았다는 사실, 증빙자료 다 줍니다. 그거 들고 등기소가 신청하면 지워줍니다. 본인 한번 해보면 돼요. 등기는 있죠. 웬만하면 본인이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전세권을 하고자 등기, 수재율 등기, 집을 샀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본인이 해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서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기에 필요한 서류 치면 쫙 다 나옵니다. 그 서류만 딱 갖춰가지고 신청하면 다 등기 이루어져요. 옛날에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가 서로 간에 돈 버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뭐 채권을 얼마 사야 된다 이런 걸 절대 안 가르치는데 요즘 은행가 다 가르칩니다. 채권 얼마 산다고 금방 알 수 있어.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업 하시려면 반드시 본인이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시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알고 법무사 부르는 거하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법무사 오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험에 앞으로 종량세를 쓴다 이러면 건수를 가지고 하는 등록면허서밖에 없어.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할 때는 종가세를 쓰는데 변경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이런 등기, 요 등기에 관련된 등록면서는 한 건을 지울 때마다 그냥 6,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요거밖에 없어.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 합시다. 세율. 보통 세율 이래 말하면 세율이니까 퍼센트 이제 비율 요거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잖아 그렇죠. 세율이니까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 등을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도 과세 표준이 종량세다. 여기에 비율 퍼센트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여기다가 만약 비율 써봐. 그럼 수량 한 개. 한 개에 10% 받겠다? 그럼 세금 얼마 받으면 됩니까? 액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한 개에 10% 받으면 0.1개를 받으면 돼. 한 건당 10% 받겠다? 0.1건 받아야 돼. 세금의 액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종량세가 되면 세율이 금액으로 나옵니다. 세율이 금액으로 나와. 그래야만 한 개에 10원, 아마 두 개 되면 20원 내고 세금 30원 내. 한 건을 지울 때마다 6,000원 냅니다. 6,000원. 그럼 두 건 지우면 12,000원 내면 되고 이런 거야.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한 건 지울 때마다 얼마 낸다고요? 6,000원 낸다고. 1,000만 원짜리를 지워도 6,000원. 1억짜리 지워도 6,000원. 그 말은 과세 표준이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세금의 액수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짜리 지워도 무조건 6,000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를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액세. 세금의 액수가 일정하다고 이를 정액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종량세가 되면 세율은 정액세로 나오게 됩니다. 대신 요놈 과세 표준이 종가세다. 금액이나 가액을 과표로 삼고 있으면 세율은 이제 비율 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요 비율이 금액이 얼마든 가액이 얼마든 항상 요 비율이 일정하다. 딱 고정되어 있다. 금액이 1억이라도 10%, 100억이라도 10%, 1000억이라도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률세라고 합니다. 정률세. 세율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이를 정률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른 말로 이를 비례세라고 합니다. 비례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하는 거라서 왜 비례세라고 하겠습니까? 비례세라는 이유? 보세요. 10% 쳐봅시다. 10% 예를 들어서 10%다. 그럼 1억에 10% 얼마? 1억에 10% 1,000만 원. 2억이면 2천만 원. 3억이면 3천만 원.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세액이 증가한다고 이를 비례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요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변동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변동되는 것은 누진세라고 합니다. 누진세. 누진세는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따라 높아지고 금액이 낮아지면 세율도 따라 낮아지는 이런 것들을 누진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진세는 다음에 배우겠지만 어떤 세금에 대적하는 거 하니까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세금, 재산과 소득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세금 이야기할 때 이런 말합니다. 공평과세라고. 공평과세. 공평과세. 공평하게 세금 받겠다고. 그렇다면은 한 달에 월 소득이 100만 원이다.
10% 받았다. 세금을.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있다. 10% 받았다. 월 소득이 1억인데도 10% 받고 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10% 받았으니까 공평하다. 맞습니까? 산술적으로 볼 때는 공평하지 그렇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10% 받았으니까 공평하잖아. 근데 결과 내용을 따져보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세율 10%는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한 달에 1억 받는 사람한테 세율 10%는 나머지 10% 떼가고 남는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짓, 못할 짓, 다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공평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공평하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안 받든지, 뭐 3, 4%만 받든지,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은 60%, 70% 떼가도 나머지 돈까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 그게 공평한 거지. 우리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산술적 정의가 있고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10% 받는다. 이건 산술적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산술이야. 하지만 세법은 산술적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분적인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하학적인 정의를 말하지 산술적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요 부분도 그래. 공평하다. 그럼 우리 법은 소득세는 있죠.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6%밖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5억이 넘어가면 세율은 42% 세율을 적용합니다. 7단계로 나누어 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1억 5천 넘는다, 3억 안 된다, 38%. 3억 넘는데 5억 안 된다, 40%. 5억 넘는다, 42%. 이런 식으로 누진제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은 재산과 소득이라는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누진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을 하는 겁니다. 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따라 세율의 형태가 달라지고 이렇게 세액을 산출하는데 요 세액을 누가 결정하는지 요 세액을 누가 결정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징수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징수 방법이. 우리 교재는 징수 방법을 조 뒤에 따로 이야기하니까 그때 가서 내용을 보고 일단은 10쪽에 나와 있는 과세 표준 표시 방법. 종가세가 있고 증률세가 있다. 종가세는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거고 종가세를 쓰면 세율은 증률이 나오든지 누진이 나오게 되고 종량세를 쓰면 정액세가 나오게 되고 이런 거죠. 11쪽에 보니까 뭐 비대세도 있고 누진세도 있고 뒷장 넘기니까 독립세에 따른 분류 나오죠. 독립세에 따른 분류. 독립세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 요거는 시험을 10번 치면 확률상으로는 한 1, 20%. 10번쯤 시험 치면 한 말이나 한 2번 정도 막 그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금이 부가세인지 어떻게 나오는지 딱 기본적인 사실만 이해도 관계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잠시 후에 내용은 하겠지만 부가세는 절대 혼자서 나올 수 없는 세금입니다. 우리 보통 보니까 요거 하나 할 때 처음 공부하신 분이 부가세 하니까 익숙하거든. 익숙해. 왜? 물건 사고 팔 때 보니까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이런 말이 붙어 있거든. 하지만 그때 말하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인 말입니다. 여기 말하는 부가세는 그 뜻이 아니고 부가, 덧붙여 받는 세금 이런 거야. 혼자서는 절대 못 나오고 다른 세금 나올 때 따라 붙여 나오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